네, 안녕하세요. 일트입니다. 선생님, 요즘 네,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 몸이 안 바뀐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쵸.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특히 체중은 빠지는데 근육이 붙지 않는 분들, 혹은 예전보다 회복이 느린 분들. 그런데 혹시 그게 몸 안의 에너지 공장, 미토콘드리아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미토콘드리아요? 옛날에 그 생물 시간에 살짝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세포 에너지 만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는 우리 몸 모든 세포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발전소 같은 존재예요. 특히 회복, 면역 조절, 세포 재생과 같은 기능이 여기서 좌우됩니다. 그럼 미토콘드리아가 그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회복도 안 되고 운동 효과도 엄청 떨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커피를 좀 섭취를 한다거나 고탄수 습관을 반복하면서 이 회복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미토콘드리아는 계속 혹사당하다가 재기능을 못하게 돼요. 그러면 만성염증도 그럼 미토콘드리아랑 이제 관련이 있는 건가요? 굉장히 밀접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면 회복에 필요한 에너지를 못 만들고 오히려 활성산소 같은 걸 내뿜어서 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렇게 염증이 지속되면 이 근육을 키우는 mTOR 경로는 차단되고 오히려 근육을 분해하는 유전자들이 활성화됩니다. 즉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은 그걸 그 재료로 삼아서 네, 회복하기는커녕 오히려 분해 작업을 더 하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회복이 안 되는 상태에서 훈련만 계속하게 되면 나는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왜 몸이 안 바뀌지? 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러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미토콘드리아를 더 자극해서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합니다. 고강도 운동은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하고 증가시키는 좋은 자극입니다. 근데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이게 바로 회복이 충분히 따라올 때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럼 그 회복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수면 부족, 스트레스, 그다음에 칼로리 부족 상태에서는 이 자극만 있고 회복은 없기 때문에 이 미토콘드리아는 점점 망가지고 염증은 누적되고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됩니다. 게다가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올라가는데 이 또한 염증도 높이고 근육을 분해시켜요. 그러면 회복 없이 계속 운동만 하면 네. 몸이 거의 그 탈진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탈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체력보다 이 세포 회복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제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를 또 망가뜨리는 생활 습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네, 이제 대표적인 게 정제당 위주의 식단, 밀가루도 있고, 그다음 설탕이 좀 많이 들어간 음식들도 있고요. 야식, 자극적인 음식, 그리고 수면 부족, 만성 스트레스. 이런 패턴이 쌓이면 이 세포는 회복할 기회를 못 잡고 계속 소비만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단순히 이제 필요한 정도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몸 안의 세포가 망가지고 있다는 거였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누수, 즉 장이 새는 현상이 생기고 이 독소가 혈관을 타고 이제 돌면서 염증 반응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이제 우리가 운동을 한다는 거는 이 근육에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예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근육이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만성염증 상태에서는 회복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피로는 누적이 되고 근육통은 오래가고 심지어 수면의 질도 떨어질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무리를 하면 오버트레이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런 상태에선 근성장 자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 합성 경로인 mTOR가 염증으로 인해 억제되고 반대로 근육분해 유전자들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이에요. 또 한 가지, 근육 재생의 중요한 위성세포의 기능도 염증 때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손상된 근육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고 재건도 멈추게 되죠. 운동은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오히려 근육이 빠지는 상황이네요. 그것도 모르고 계속 밀어붙이다니 정말 역효과네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단순히 자극이 아니라 회복이 가능한 몸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근성장이 제대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복보다 소비가 많은 삶을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7시간에서 8시간 푹 자는 수면. 미토콘드리아는 수면 중에 손상된 단백질을 정리하고 에너지를 다시 채워 넣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제당을 줄이고 항산화 식품, 블루베리, 녹차, 강화 등을 늘리기. 셋째, 너무 이제 과도한 운동은 피하고 중강도 그리고 유산소와 가벼운 웨이트 중심으로 루틴을 재정비하는 것이 좋고, 만약 고강도 운동을 할 거면
정말 수면, 그 다음에 식단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거나 하면 아무래도 식단, 뭐 먹는 행위들이 과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죠?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기 위한 간헐적 단식을 한 번씩 해주는 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상, 심호흡 등을 통해 이 세포에 여유를 주는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이제 미토콘드리아를 정상화시키는 항산화 식품과 영양제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끼셨다면 이제는 단순히 운동량이 아니라 세포의 회복력을 돌아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회복할 틈이 없다면 그 어떤 자극도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육을 키우고 싶다면 그 불씨부터 꺼야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이제 그 주변에 피곤하신 분이나 근육이 안 크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영상에서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와 만성염증이 이 다이어트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